조선 최고의 기생, 배신당한 사랑 그리고 선택. 옛 조선시대 깊은 밤. 고즈넉한 마을의 기방에는 한 여인이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매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기생이 아니라 학식과 지조를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시 한 줄, 그녀의 가야금 선율의 마음을 빼앗긴 양반들이 많았지만 매화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방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부유한 양반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기생들에게 노래와 춤을 청했고, 기생들은 화려한 웃음을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매화는 늘 다른 기생들과 달랐습니다. 매화는 시를 읊고 책을 읽으며 스스로의 품격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 거만한 양반이 매화에게 다가왔습니다. 매화라 했던가? 자네의 시가 그리 훌륭하다 들었소. 나를 위해 한 수 읊어보겠나? 매화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시는 술자리에 흥을 돋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에만 진정한 의미를 가지지요. 양반은 기분이 상한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생이 뭘 그리 따지는가? 자네 같은 처지는 우리 같은 이들을 위해 즐겁게 시를 읊는 것이 도리일 텐데 말이야. 그때 기방의 주인 마담이 다가와 재빨리 분위기를 수습했습니다. 손님, 매화는 시를 소중히 여기는 아가씨입니다. 그러니 너무 강요하지 마십시오. 양반은 투덜거리며 다른 기생에게 시선을 돌렸고 매화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창가에 앉았습니다. 매화가 꿈꾸는 삶은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술시중을 들며 손님들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시를 알아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앉아있던 매화는 달빛 아래 조용히 시를 읊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리니 그대의 걸음도 저리 사라질까. 강물에 비친 달빛처럼 마음은 있어도 잡을 수 없네. 그 순간 한 청년이 기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기생들을 탐하는 다른 손님들과 달리 그는 조용히 서책을 펼쳐 들고 깊은 눈빛으로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안,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였습니다. 그대께서는 술이 아닌 책을 보러 오셨나 봅니다. 책보다 더 깊은 지혜를 가진 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안은 매화를 찾아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서책을 펼쳐 토론을 나누었고 곧이어 시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매화는 이안에게 문학과 예술을 가르쳤고 이안은 조선의 역사와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점점 더 깊은 애정이 스며들었습니다. 매화, 그대는 시를 읊을 때마다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는군요. 내게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문장은 지식으로 채울 수 있지만 시는 마음으로 써야 하지요. 글을 쓸 때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시를 쓸 수 있을까요? 자연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감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저 달빛이 고요히 흐르듯 우리의 마음도 한순간 멈추지 않지요. 그것이 바로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대와 함께라면 내 시 또한 더욱 깊어질 것 같소. 그날 밤 매화는 가야금을 타며 이안이 지은 시를 읊어주었고 이안은 매화가 선율에 담아낸 감정을 하나하나 음미하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느 봄날 밤 두 사람은 정원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곳에 갇혀 있지만 제 마음만은 자유롭고 싶어요. 당신을 만나면서 그런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어요. 매화, 그대는 세상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의 급제에 그대를 이곳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안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매화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전해지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하는 품속에서 옥반지를 꺼내 매화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입니다. 돌아오면 이 반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매화는 반지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 반지를 간직하겠습니다. 나의 마음도 함께 담아서요.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서로의 숨결이 닿을 듯 말 듯한 순간 이하는 조심스럽게 매화를 품에 안았습니다. 매화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그의 품에 안겼고 이하는 그녀의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추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정원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하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야 했고 매화는 그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매화는 매일 이한의 소식을 기다리며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화는 가야금을 타며 기다림의 시간을 달랬고 새벽마다 정원을 거닐며 그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이한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한양에서 돌아온 장사꾼이 기방에 들러 이야기했습니다. 이한 선비 말입니까? 급제한 후 곧장 명문가의 따님과 혼인을 했다고 하더이다. 온 한양이 떠들썩했습니다. 매화는 술잔을 들고 있다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려 술이 흘러넘쳤습니다. 주변 기생들이 매화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매화는 담담한 척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에는 의심과 절망이 뒤섞여 갔습니다. 마당의 달빛 아래 앉아 그녀는 이한과 나누었던 지난날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매화, 내 마음을 의심치 말아요. 나는 반드시 돌아와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릴 테니 꼭 돌아와 주세요. 그 약속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매화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품고 있던 옥반지를 꺼내 들고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반지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그 의미는 사라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매화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방의 휘장을 밀치고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매화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매화가 걸어가는 길 위로 달빛이 슬프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매화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배신감, 슬픔,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사랑. 그녀는 촛불이 깜빡이는 방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가야금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람은 멀리서 속삭이고 달빛은 나를 비추건만. 그대는 돌아오지 않고 내 마음은 그림자처럼 흐르네. 매화의 노래는 깊은 밤 공기를 타고 울려 퍼졌고 기방의 다른 기생들은 가만히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가 매화의 아픔을 느끼고 있었지만 누구도 감히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매화는 옥반지를 손에 쥐고 한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그것을 조용히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을 열고 기방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이곳에서 이한의 흔적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매화가 걸어가는 길 위로 달빛이 슬프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작은 절. 그곳에서 매화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인연을 끊고 조용히 살아가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비록 사랑은 배신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이었으나 기다림이 곧 슬픔이 되었네. 산새는 울고 가고 내 마음도 함께 떠나네. 그녀는 그렇게 속세를 떠났고 사람들은 그녀를 점점 잊어갔습니다.
다만 절에서는 가끔 그녀가 읊던 시가 바람을 타고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떠올렸습니다. 사랑을 기다리며 끝내 절개를 지킨 한 여인의 이야기. 그녀의 시는 기방의 벽에 남아 사람들에게 읽혔고 매화의 이름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한때 매화를 사랑했던 이안도 결국 매화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높은 벼슬을 얻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매화와 함께했던 시간은 이안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안은 가끔 조용한 밤 홀로 앉아 그녀의 시를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매화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과 신념은 조용히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화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밤하늘의 달빛처럼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